왜 점점 버는 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모두들 매출액과 순수익이 늘고 있어요. 부업 많죠. 코인 세탁방, 에어비앤비, 무인 카페, 소액 경매 등등. 근데 전부 다 자본금이 좀 필요하잖아요. 저 또한 그랬듯이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직장인 분들이 많으실 텐데 실제 월급 300 받아도 세금 떼고 생활비 떼면 모을 수 있는 돈이 월에 1,200이잖아요. 1년 뼈 빠지게 일하고 모은 피 같은 돈 부업으로 다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돈을 벌려면 투자를 하는 게 맞지만 1년과 맞바꾸기엔 너무 부담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쇼핑몰, 그중에서도 내가 재고를 가져가지 않는 위탁 판매 방식은 자본금도 별로 안 들면서 나중에 잘 되면 월급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잖아요. 어디서 주워들은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제가 작년에도 월 평균 순수익 1,000만 원 이상 벌었고 올해는 더 벌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3년 넘게 위탁 판매 쇼핑몰로 돈을 벌고 있는 학교장터가 왜 점점 버는 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처음에 알려드린 지인분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모두들 매출액과 순수익이 늘고 있어요. 물론 한 번 물건을 올려놓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품 등록을 한다는 가정하에서입니다. 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학교장터 자체의 거래 금액이 커진다. 학교장터는 2012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거래 금액이 늘고 있습니다. 플랫폼 자체의 거래 금액이 매년 늘어난다는 건 당연히 좋은 뜻이겠죠. 두 번째, 조달해 있는 물건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라는 법적 조항이 있습니다. 지난 영상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정해놓은 게 있기 때문인데요. 예전에 제 유튜브에 누가 그런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요즘 선생님들 다 쿠팡에서 물건 구매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 한다. 뭐 이런 댓글이었던 것 같은데 그 댓글 다신 분 그러면 지금 현재 쿠팡에서 잘 팔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쿠팡에서도 학교장터에서도 판매 안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쿠팡 하세요. 학교 선생님들 다 쿠팡에서 주문 주십니다. 이래도 아마 모르는 소리 한다. 또 이렇게 댓글 다실 것 같은데 농담입니다. 꼭 학교장터 안 하셔도 되니까 본인이 메리트 있다라고 판단되는 플랫폼을 반드시 시도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된다, 저건 저래서 안 된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느 플랫폼이나 장단점은 있으니까 나한테 맞는 게 특징이 뭔지를 따진 후에 실행이 중요합니다. 저도 그랬지만 실행에서 실패하더라도 분명히 배우는 게 있고 그 다음 시도에 도움이 되거든요. 어쨌든 간단히 말해서 정부 예산을 소진하는 기관이니만큼 전자계약 업무를 위해 만들어진 지정정보 처리 장치를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머리만 아프고 다들 뒤로 가기 누르실 것 같거든요. 자, 그럼 세 번째, 한 달에 등록할 수 있는 수량이 제한되어 있다. 학교장터는 한 달에 300개로 등록 요청 수량이 정해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시작한 지 한 달 된 사람은 많이 올려봐야 300개, 10개월 된 사람은 3,000개를 등록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럼 당연히 3,000개 올린 사람이 유리한 게 사실이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물건을 꾸준히 올린다는 가정하에 시간이 지날수록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물론 잘 안 팔리는 물건만 등록을 한다거나 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리는 경우는 당연히 제외해야겠죠. 그리고 학교장터의 특성 중에 광고를 한다거나 상위 노출로 1페이지에 올린다거나 이런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 수가 중요하냐, 하나를 잘 올리는 것이 중요하냐를 굳이 비교해본다면 타 플랫폼은 비교적 하나의 상품 퀄리티가 중요하고 학교장터는 상품의 수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둘 다 잘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우리는 시간이라는 자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는 둘 중에 상품 수에 더 신경을 쓰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학교장터를 위탁 판매로 운영했을 때의 메리트와 학교장터를 꾸준히 하게 되면 왜 매출이 점점 늘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학교장터로 돈을 벌고 계신 실제 사례들은 제 다른 영상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질문 중에 서로에게 도움이 되거나 의도가 좋은 질문에 대해서 기회가 되는 대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제가 모르는 부분은 공부를 해서라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억가가 아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질문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카르마를 믿는 사람입니다. 쉬운 말로 업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유 없이 남을 까내리거나 험담을 하는 사람이 정말 내 생각보다 많구나를 느꼈습니다. 본인이 아는 게 전부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을 텐데 말이죠. 굳이 카르마를 믿는 게 아니더라도 남을 까내리는 건 나한테 하등 좋은 영향이 없으니 그 시간에 학교장터 매출을 올릴 궁리를 하시거나 차라리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와의 시간을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수강생분 중에서 한 분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이혼을 하게 되셨는데 아이들의 양육권도 넘겨줘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뭔가 행동으로 열심히 하는 것을 보여주신 멋진 대표님이었고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져서 가슴이 정말 너무 아팠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지금 강의 들으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성과가 아직 없는데 하필 지금 그런 일이 터져버려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시도했더라면, 진짜 한두 달만 일찍 시작했더라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가능성을 확인하셨을 텐데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선생님한테 한 건에 125만원짜리 외출 연락까지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 또한 어렸을 적에 너무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저의 양육을 포기할 만큼이었기 때문에 오늘 대표님의 이야기가 너무 공감되더라고요. 하지만 아마 그랬기 때문에 저는 돈에 대한 갈망이 남들보다 많았던 것 같고 처음에 2년이나 잘 안 됐음에도 끈기 있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정말로 가난해지고 경제적으로 진짜 힘들어지면 선택권이 너무 없어진다. 그 상황이 오기 전에 무조건 대비해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이 힘들 때는 본인의 의지나 능력과 무관하게 너무나 비효율적으로 살 수밖에 없고 미래를 생각하는 것조차 버거울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뼈저리게 잘 알고 있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말처럼요. 제가 20대는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몰랐던 것처럼 이건 정말 느껴보신 분들만 알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거나 제 채널의 시청자분들은 미리 경제적 파이프라인이나 대비책을 세워서 그 감정을 남은 평생 못 느껴보신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분들이라도요.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 구독 잘 안 누르시는 거 아는데 제 채널이 아직도 작아서 영상 찾기가 힘드실 거예요. 구독 눌러두시면 다음 영상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 플랫폼에서 얻은 경험과 생각을 공유해드릴 테니까요. 눌러두시면 절대 후회는 안 하실 거예요.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